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16년째 남몰래 놓고 간 성금이 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얼굴 없는 선행이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쌀포대를 쌓아놓거나 거금을 기탁하는 사례가 선행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은 아파트 분양가 급등과 풍년 속에 깊어진 농민 시름 등 올해 지역경제 부문을 결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모처럼 따뜻한 소식입니다. 올해도 거액의 선행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전주 노송동의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 얘기입니다. 벌써 16년째 이어진 기부, 놓고 간 성금만 4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먼저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은 돈이 담긴 종이 상자가 있는 곳을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별은 남성분이었는데요. 가로등 숲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이제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 남성의 말대로 주민센터 뒤편 소공원에는 5만 원권 지폐다발과 돼지 저금통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수는 5,033만 9,810원. 전화를 걸어 돈이 있는 장소만 알리고 후련히 사라지는 방식이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16년째 그가 이렇게 보내온 돈은 4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수혜자는 4,600세대를 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맘때 되면 전부 다 기다리죠. 내가 한 것처럼 기쁘고 하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가 상자 안에 남겨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대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현금과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좋은 일은 감염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익명의 기부가 마치 유행처럼 도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남원 보절면사무소에 출근한 공무원들은 문 앞에 20kg 쌀 20포대가 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두 번째 농민으로 추정되는 기부자가 밤사이 면사무소에 쌀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자필 편지에는 현실에선 천대받는 쌀이지만 귀하게 쓸 곳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뜻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또 소녀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완주군 용진읍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민원실 앞에 20kg짜리 쌀 30포대와 손편지를 놓고 사라졌는데 8년째 같은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5일 부안 진서면사무소에는 이름을 알리지 않은 시민이 15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연말을 맞아 읍면 동사무소에는 몰래 현금이나 현물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용돈을 모은 초등학생이나 기초생활 수급비의 일부를 내놓는 장애인 부부 등도 연말 모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타 시도와 다르게 풀뿌리 기부 문화가 자리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100을 놓으시면 그 개인 기부는 60% 정도가 되고요.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전라북도의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31억 원, 5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또 다른 시작의 기대로 해넘이, 해맞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동엽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금강 위로 솟은 태양이 주변을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2015년 마지막 날인 내일 익산 웅포 곰개나루에서는 금강 해넘이 축제가 열려 달집 태우기와 불꽃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부안 변산반도 해넘이 행사는 변산 해수욕장에서 예정돼 있고 고창 90호와 군산 비흥항에서도 풍등 날리기와 농악 공연 등이 펼쳐져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입니다. 타종 행사로 새해를 여는 전주시 제야축제는 풍남문 광장에서 풍성하게 꾸며집니다.
다양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시내버스도 1시까지 연장을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새해맞이 행사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군산 새만금 해돋이 축제를 비롯해 임실 국사봉과 장수 신덕산 등에서도 기원제와 소원 쓰기 등이 진행돼 희망찬 2016년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되는 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구름이 걷히면서 해넘이와 달리 도내 전역에서 해돋이를 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추우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기준으로 내일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 27분, 새해 해 뜨는 시간은 오전 7시 41분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을미년 새밑, 굵직한 전북의 현안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각종 경제 현안을 정리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투기 심리만 팽배했던 1년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만성지구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10만 원으로 권고하면서 논란은 불붙었습니다. 한 채 3억 원을 호가하는 전주시 내 아파트 분양가에 건설사의 이윤 보장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비등했습니다. 에코시티 공공택지 아파트 역시 795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되자 논란은 더욱 커졌고 실수요자의 관망 속에 줄줄이 미분양 사태를 빚었습니다. 낮은 토지 공급가, 높은 아파트 분양가, 용적률 상향 등 2중 3중의 특혜를 준 것으로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건설사에 상납하는 것과 같으며 풍년 농사 역시 지역 경제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태풍 한 번 없이 지나간 여름 덕분에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역대 최고인 542kg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과 이미 재고도 넘치는 상황이어서 쌀 가격이 하락했고 풍년 속에 농심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뭐 한 5% 10% 더 낮다고 그러더라도 나라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국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 대기업 중심인 도내 산업 생산은 부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 기계, 선박, 인조 섬유, 합성 수지 공장들이 최대 50%나 생산 감축에 들어갔고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 침체를 야기했습니다. 군산의 GM이 지속적인 철수설에 휘말렸고 전주의 현대상용차도 생산량은 줄이면서 연구소만 경기도로 빼내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중소업체들이 직접 수출을 넓혀서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이 가장. 전주의 롯데백화점이 0.02%의 지역 환원으로 지탄을 받는 등 유통업체가 지역 상생은 외면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만 가속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됐던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민간 분야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도내 탄소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익산과 남원 순창위원회에서 집당 탈당을 예고하는 등 한때 분당설까지 나돌기도 했지만 실제 당을 떠난 당원은 255명에 그쳤고 370명이 입당해 오히려 당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지지 세력들은 이에 대해 1월 초에도 당원 2,000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혀 실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영호남 시군의장단이 요구한 점진적 통행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88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4차선으로 확장된 곳에 대해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원에서 지리산 구간은 종전보다 승용차 기준 요금이 2.5배 오른 1,800원으로 책정되면서 남원시 의회가 국민권익위에 문제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 귀중품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낮에 대로변에서 대범하게 차량을 턴 남성이 검거됐는데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안을 들여다보더니 주위를 살핍니다. 잠시 뒤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차량의 창문을 힘껏 젖힙니다. 순식간에 창문이 깨지고 남성은 장갑을 낀 한쪽 손을 차량 안으로 뻗어 금품을 훔칩니다. 지문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남성은 45살 박모 씨.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7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범행은 주로 대낮에 이뤄졌습니다. 손가방이나 귀중품이 안에 놓여진 차량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도구로 창문만 순식간에 깨뜨려 차체에는 충격을 거의 주지 않는 수법으로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걸 몰랐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거주지인 경남 마산에서 멀리 떨어진 전북 익산으로와 절도 행각을 벌인 박 씨는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차량 안에다가 핸드백이나 지갑,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놓지 않아야만이 범죄의 표적지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평화회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일본의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 앞에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으로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장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해 군산시가 주민소환 청구 취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주민소환 청구인이 펜션 건축 신청이 허가되지 않자 군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상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겨울 금강호의 진개, 가창오리들의 군무가 본격화했습니다. 가창오리 떼는 지난주 8만여 마리가 관찰된 데 이어 현재 13만여 마리로 늘었으며 해질 무렵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아동진료센터가 전주 대자인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당직 의사가 연중 무휴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응급을 요하는 영유아들을 진료합니다. FTA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내년 축산 분야에 2,09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10% 증액된 것으로 축산 환경 개선과 풀사료 활용에 주로 투입됩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6차 산업인 쌀 가공식품 등 식음료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림은 올해 초 익산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5만 3천 제곱미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까지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와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입니다. 또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권 뉴스였습니다.